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네, 재료가 없는 장 여기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에 따라 3차 양적 완화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은 2040선 위에서 1% 넘게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은 2030선 정도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하락 전환했고요.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따라서 장 초반 1%대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는 현재 상승폭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개인이 9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개인에 더해서 팔고 있는데요. 투신을 중심으로 76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1,200억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도 최고가 경신하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130만 원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버냉키 의장의 발언으로 상품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상품 주가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르는 업종이 내리는 업종보다 많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통신업종은 가입자 확보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서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12포인트 올라서 203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닥도 상승폭을 줄여나가다가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6거래일째 내리는 건데요. 개인만 꾸준히 사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7거래일째 현재는 140억 원 정도 사담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30억 원 정도로 매수 물량이 제한적입니다. 기관은 오늘도 파는데요. 14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1포인트 내려 521포인트에서 약보합권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어제 1,140원 돌파했던 환율은 기술적인 부담과 그리고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외 이슈로 내렸던 환율은 외국인 배당으로 인한 역송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추가 하락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다시 1,140원대 코앞까지 내려왔다가 1,137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4원 10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잠시 뒤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1613번 전화번호 함께 열어둘게요.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구라글 게시판으로도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 시각 구체적인 시황과 투자 전략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에 길계선 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상품주들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정확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 자체가 박스권 상단에 접근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상당히 좀 시장 상승의 돌파를 열어줄 수 있는 촉매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양적 완화를 설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립 서비스에 그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시장을 먼저 분석을 드리면요. 시장 자체가 2057.28포인트의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즉 2000에서 2050포인트대의 아주 좁은 박스권을 등락거리면서 시장에서 삼성전자 중심의 시장 수익률이 유지되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들의 투자 수익률 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기술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향 돌파를 열어줄 수 있는 그 근거로 지금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가 좀 얘기가 되는데요. 일단은 버냉키 의장의 얘기는 이런 답답한 증시에는 단비와 같은 모멘텀이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립 서비스이긴 하지만 이 립 서비스 자체가 워낙 갈증을 느끼고 있던 증시에서 기대감이 요구되었던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4월 달까지는 이러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루머화되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볼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이번 그 버냉키 의장 자체가 조화로운 경기 조절 정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또 정상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가 함께
경기 회복과 비교 시 일치하지 않는 점을 들어서 분명한 정책적 언급을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니 결국은 시장의 반응이 원자재 섹터의 반등과 함께 이퀴티 시장이 또 움직였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원자재 시장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전일자의 유가 그리고 밀 가격 그리고 구리 가격 즉 전체적인 커머디티 시장의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반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골드 가격 상승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있음과 동시에 골드 가격이 같이 움직이면서 주시장도 움직인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긍정적인 컨센서스가 굉장히 지배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분리되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 컨센서스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전체적인 모든 자산 시장이 한꺼번에 동조화돼서 움직일 때가 가장 긍정적 컨센서스가 높다고 보면 최근 핌코의 CEO도 QE3를 예상하고 미국 국채 비중을 줄여서 MBS 모기지 채권 비중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전략만 봐도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3탄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단배와 같은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제 지표 어떤 것들 오늘 내일 발표되는지 그리고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요일자의 주요한 경제 지표를 발표 예정입니다. S&P의 케이스 실러 홈 프라이스 인덱스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20개 도시 월간 변동치가 마이너스 0.5%에서 이번 컨센서스 마이너스 0.2%로 개선이 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개 도시 연간 변동치도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8%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최근에 부진했던 지표 대비해서는 주택 가격은 하락폭이 좀 줄어들어서 소폭의 회복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판단되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화요일자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컨퍼런스 보드 기준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존 데이터 70.8에서 이번 데이터 70.9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물론 변동폭이 플러스 0.1포인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한 수치이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70포인트 이상권에서 컨센서스를 소비자 신뢰지수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 줄어들지 않고 또 0.1포인트라도 플러스 반전됐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일자에는 내구재 주문 발표가 제조업 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요. 내구재 주문 중에서도 신규 주문은 마이너스 4.0%에서 이번 컨센서스가 플러스 2.9%로 대폭적인 신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것들이 소폭의 변화가 아니라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 그리고 플러스권에서도 상당폭 큰 폭의 상승 반전을 시켰다는 점에서 내구재 주문의 변화는 최근 시장의 소비자들의 컨센서스와 함께 소비자 신뢰지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백데이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내구재 주문 중에서도 운송 부분을 제외한 지수는 마이너스 3.2%에서 이번에 플러스 1.5%로 이 또한 역시 큰 폭의 증가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관련한 내구재 주문을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도 긍정적인 내구재 주문 실적 증가가 있었다는 것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격이 큰 자동차 관련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 내구재 주문에서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크고요. 제조업 경기 동향에 상당히 긍정적인 데이터가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발표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 것인지 이 점 들어보고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금일장의 이슈는 결국은 버냉키의 힌트로 말미암은 양적 완화 3탄이고 그리고 제조업 경기 동향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가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전일자에 움직였던 원자재 섹터의 반등을 고려해보면 최근에 증시에서 삼성전자 일변도에서 나머지 업종별 순환매를 많이 돌았고 하락을 보였던 움직였던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바로 철강금속주와 비철금속주가 될 것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현대제철이나 고려아연, 풍산과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보인 이후에 금일 상승을 보이고 있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사실 금일 시장에서 11포인트가량 상승을 하고 있지만 상승률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코스피 200 종목들은 기존의 IT나 전기전자 주도주가 아니라 굴뚝주이면서 상당히 하락폭을 보였던 종목들입니다. 한국가스공사라든지 SK케미칼, 두산중공업, LG화학, 풍산 이런 종목들이 대거 상승에 동참한 것으로 봐서는 일단은 양적 완화 3탄에 대한 내용들이 원자재 섹터로 조금씩
이전에 가는 컨센서스가 발견되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 쪽에 대한 트레이딩을 권유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화요일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플랜A 연구소 왕설량 팀장 그리고 YG인베스트 심기환 대표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게요. 아직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르게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명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네, 서울 가련동의 권혜란입니다. 아유, 자세하게.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가장 속을 썩이고 있습니까? 네, 한국주철관요. 네, 한국주철관이요. 네. 네, 그리고 이 한 종목분이세요? 다른 거, 이제, 현대 EP 있고요. 네. 그 다음에, IB 스포츠요. IB 스포츠, 현대 EP. 이 세 네네. 종목 매수하신 가격 비중 불러주세요. 네, 네, 한국주철관 20% 4,460원이고요. 네. 네, 현대 EP, 6,910원에 20%, IB 스포츠 4,450원에 20%요. 4,450원에 비중이 20%시라고요? 네네. IB 네네. 스포츠요? 조금 높은 가격에 사신 것 같은데 매수하신 가격 다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려도 IB 될까요? 스포츠, 죄송합니다. 2,450원이요. 그렇죠. 2,450원에 네네. 비중이 20%. 네네. 세 종목 다 조금씩 네. 손실 중이세요. 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네. 기다리다가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한국주철관 4,460원의 비중이 20%, IB 스포츠가 2,450원의 비중 20%, 현대 EP 6,910원의 비중 역시 20%입니다. 현금 비중 20%시고. 네네. 손실 중이시라 조금 답답하시다 하셨는데요. 이 네. 세 종목 왕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전화 끊지 마시고 전문가님과 같이 대화 나눠주세요. 네네.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세 종목 다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 일단 네. 뭐 한국주철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좀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좀 최근에 또 하락을 하는지, 뭐 이유에 대해서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네네. 그럼 어떤 투자 포인트로 이 종목을 좀 투자를 하셨는지 좀 얘기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TV에서 보고요. 괜찮다고 해서 전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예. 그러다가 매수하자마자 조금씩 떨어졌더라고요. 예.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좀 드리자고 하면요. 이 네. 종목 이름하고 똑같이 지금 한국주철관이잖아요. 그 종목 네네. 이름이. 네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그 각종 파이프를 좀 생산하는 그리고 판매하는 그런 업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 급등했던 게 좀 테마로 좀 엮인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 이 테마가 두 가지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일단 네. 첫 번째는 러시아 가스관 관련된 테마로 한 번이 엮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테마로 또 올라갔던 게 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 그 테마로 또 한 번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부산에 위치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그 신공항 관련된 그 가덕도 위치 그쪽 부근에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테마로 또 한번 올라가긴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또 하락을 보이는 게 그게 이제 좀 최근에 시그러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네. 가덕도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선 때 총선까지만, 그러니까 총선이 이제 4월 22일 날에 있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 테마는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가격대에서는 네. 다시 한번 상승하기에는 좀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럼 그래서- 손절가에 해야 예. 되나요? 그래서 일단 제가요, 그 네. 손절 라인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손절 라인만 만약에 깨지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좀 네.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손절 라인을 좀 제시를 해드리자고 하면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 예, 차트 보면은 지금 60일선 지지되는 부근이 손절 라인이 될 것 같거든요. 가격대를 네.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4,000원 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4,000원 선 만약에 지지를 못하고 밀렸을 네. 때는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4,000원 선 지지만 된다고 하면은 그냥 조금 들고 가셔도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올라간다고 지지만 된다고 해가지고 큰 폭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래서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4,600원을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4,600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지지를 위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4,600원 네. 라인에서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4,600원에서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또 한 번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근에서 꼭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부근에서는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좀 얘기를 네.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종목 IB 스포츠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IB 스포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이슈가 좀 많았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예전에는 김연아 선수 아시죠? 네네. 예, 김연아 선수가 여기 안에 소속해 있던 그 회사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김연아 선수가 이제 나가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선수들이 좀 있는데 일단 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처가 좀 다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매출처가 다각화되어 있는데 가장 큰 매출처는 뭐 스포츠 관계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마케팅 사업이 가장 크거든요. 네. 예, 그런 쪽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일단 네. 이 회사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좀 보유 네. 전략으로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차트적으로 봐도 무너지지 않은 그런 차트고요. 네. 예, 그래서 보유 전략을 좀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네. 최근에 이 상승은 네. 또 각종 그 방송권 계약을 한다라는 그런 또 이제 성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좀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제가 손절 라인하고 목표가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손절 가격은 2,1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2,100원 선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선 이탈을 하게 되면은 손절 가격으로 좀 이렇게 보시고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가격대까지 안 오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목표가를 2,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600원은 전 고점 라인인데 이 네. 전 고점 라인이 좀 높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번에 떨어진 것도 그 네. 부분에서 이제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작년 거 차트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크게 음봉 나와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네네. 예, 차트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거기에 맞고 똑같이 떨어졌는데 요번에도 돌파가 강하지 않게 나온다고 하면은 또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2,600원으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 종목 현대 EP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현대 EP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이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예, 예. 최근에 네, 많이 지금. 좀 떨어졌는데 네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좀 잡으셔가지고 좀 네. 높은 것 같은데 일단 뭐 제가 좀 얘기를 다시 좀 드리자고 하면요. 일단 네. 최근에 자동차 업종하고 자동차 부품 업종이 네.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그래도 좀 상승세가 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이라고 하면은 뭐 화학 업종이라든지 정유 업종은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이 다 매도를 때려가지고 지금 너무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에 비해 가지고 자동차 업종하고 자동차 부품은 그래도 좀 양호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또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좀 조금씩 이렇게 조금이나마 들어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보여지고 있어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보유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네. 손절 라인하고 간단하게 목표 가격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동평균선이 계속 모여 있는데 손절 라인을 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네. 왜냐면은 지금 이동평균선이 다 맞닿아가지고 여기까지 이동평균선까지 다 밀린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6,000원을 잡아드린 것이고요. 네. 예, 그리고 목표 가격은 7,7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7,700원을 잡아드린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은 네. 충분하게 전 고점 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추가 수업 매수해도 되는 건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타이밍 같은 경우는 네. 지지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대가 60일선은 지지하고 있거든요. 차트를 네네. 보면은 딱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지지선에서 계속 지지가 보인다 하면은 충분히 네. 지금 여기서 더 포트를 더 담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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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네, 충분한 좋은 말씀 답변이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 들어온 분들 살펴드리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할 테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아직 문자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자 들어온 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께서는 루멘스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4800번님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9,450원이고 비중이 55%인데 루멘스가 조금 최근에 많이 내렸어요. 오늘도 한 4% 정도 밀리고 있는데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손절가, 목표가까지 모두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우선 뭐 결론적으로는 네. 큰 문제라기보다는 코스닥 네. 시장이 최근에 루멘스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네. 운봉 형태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LED 관련주들도 최근에 흐름 호재성 재료들이 몇 가지 나오고는 있지만은 사실 크게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테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최근에 하락세, 그 루멘스의 회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차적으로 반등 강도는 LED 관련주들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네. 루멘스의 굳이 뭐 악재를 찾는다고 한다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감소했다는 뉴스가 나온 이후에 점차적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이 큰 악재입니다. 하지만은 뭐 아시겠지만 LED 조명이라든가 LED TV에 대한 판매 기대가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공급 과잉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의 급락에 두려워하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반등에 대한 의미를 좀 두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금 9,000원대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사실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들고 계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시점 그대로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에 있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한 8,200원 라인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는데, 9,000원대 이상까지 만약에 가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실적 턴 어라운드가 돼야 됩니다. 과거 서울 반도체를 비롯한 LG들 급락 시작된 것이 실적에 대한 악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실적 턴 어라운드 확인한다고 한다면은 뭐 9,000원대 이상, 10,000원대까지도 가겠지만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상황인 만큼 8,000원 라인 왔을 때는 다시 한번 매매 관점을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전략 필요하겠고, 손절가는 그 지금 시점 200일선 유치하고 있는 한 6,100원 라인만 이탈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반등이 다시 한번 그 급락 이후에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홀딩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멘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유 전략 괜찮다고 하십니다. 다음 종목은 네오이즈입니다. 이분은 7956번님인데요. 네오이즈 2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 너무 힘들다고 꼭 좀 상담 부탁드린다고 보내주셨어요. 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네.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종목 말고도요, 그 게임 업종이 최근에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적 부분보다도 일단은 대주주 지분 중에서 일부분을 좀 판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 회사에서 이쪽 회사의 지분을 한 3% 정도, 4% 정도 판 게 있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큰 급락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트가 무너진 그런 흐름인데, 일단 제가 차트를 보면서 손절 라인하고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일단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는 이런 차트의 흐름인데요. 일단 손절 라인을 제가 좀 1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그동안 계속 18,000원 부근에서 지금 계속 밑으로 해가지고 밀리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18,000원까지 만약에 밀린다고 했을 때는 더 하락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18,000원 라인을 제가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네. 목표 가격은 좀 높지는 않습니다. 23,0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 고점 라인이 23,000원인데 이렇게 많이 하락한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할 때도 많이 상승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23,000원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겠다.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오이즈 한번 살펴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S-오일, 그리고 한 종목 더 보내주셨네요. 한택 보내주셨는데 두 종목 다 상담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2031번님이신데요. S-오일 매수하신 가격은 138,000원이고 비중이 50%, 한 종목 더 한택 매수하신 가격은 3,080원, 비중은 역시 30%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SOL에 대해서는 네. 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드리겠다고 예. 변을 지어드리는데 최근에 뭐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유가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오히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네.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시켜갖고 오히려 이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이 SOL 같은 종목인데 네. 최근에는 워낙 고가의 그 유가가 지속이 되면서 재료 부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적인 측면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SOL 같은 경우에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 조금은 열어두시는 전략 필요하겠고 역시나 비중이 50% 들고 가시기에는 네. 뭐 우량주지만은 상당히 변동성 큰 그러한 정유주인 만큼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 20에서 30% 정도까지만 줄이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한 13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재차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어느 정도는 좀 매도 관점 대응 전략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한택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은 환경 관련주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사업 구조에 대해서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환경 관련주들 뭐 수돗물 정화라든가 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선거철에서 더욱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환경 문제 단순히 뭐 선거철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실적까지도 겸비되었다는 점 추가 반등에 대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택으로 지금 SOE 손실 나신 부분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네. 주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우선 한 3,600원 라인 다시 한번 도달 가능성 높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지금 시점 실적과 모멘텀 둘 다 받쳐지고 있는 한택에 대해서는 홀딩 전략 그리고 수익 극대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O일은 비중 축소 의견 한 20%에서 30% 정도로 줄이시는 방안이 좋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한택은 3,6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 하십니다. 다음 종목 살펴드릴게요. 서울반도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매수하신 가격은 25,800원이고요. 비중은 40%. 서울반도체는 왕 팀장님께 드릴게요. 예, 지금 이 종목 네. 같은 경우 뭐 아까 전에 저희 대표님께서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LED 네. 최근에 관련된 종목이고 그리고 네. 또 최근에 하락을 보였던 게 이제 실적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적 한번 체크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실적이 이 회사가 작년 4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을 했거든요. 4분기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0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도 좀 가늠을 못 해볼 것이다. 그러니까 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한 50억 정도는 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이 회사한테는 좀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회사가 보통 1분기에 거의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1분기에 100억이 넘어가는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50억이면 너무 작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하고 그리고 목표가를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121선 부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동평균선을 지금 계속 다 깼거든요. 깨기 때문에 일단 121선 부근까지 만약에 와가지고 여기까지 깨진다고 하면은 그때 손절 가격으로 잡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손절 라인 23,500원이 될 것 같고요. 23,500원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이때는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 라인 꼭 지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전 고점 라인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높을 수도 있는데 29,3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전 고점이 정확하게 29,250원인데 만약에 이 지지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가서 29,3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서울반도체 살펴봐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전화 오신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도 계속 문자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아직 종목 상담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사이에 빠르게 종목 상담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예, 경기도 여주요. 네, 여주에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것 같아요. 여주군요. 예. 반갑습니다. 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후성 거요. 네, 그 7,600원에 네, 샀는데, 네, 그 계속 내려가고 제자리 오름해갖고, 네. 그거를 손절을 시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궁금해서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80%에 지금 어휴. 갖고 있거든요. 80%. 그러면 포트폴리오 이 한 종목만 담겨 있겠어요?
예, 그 한 종목만 하고 나머지 20%는 그냥 현찰을 갖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후성 7,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80%, 20%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한 종목 갖고 있는 종목이 조금 속을 썩이네요. 계속 내리고요. 오늘도 네. 조금 내리고 있는데. 자, 이 종목 한번 옆에 계신 신기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시청자님 지금 바뀌신가 봐요? 예, 지금 저 잠깐 일 좀 보러 나가다가 연결이 돼갖고. 네, 상담 길게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신가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신 대표님, 후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그 지금 비중 많으신데 좀 손실이 크셔갖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예, 네, 우선 뭐 최근에 그 이제 흐름이 좋지 못했던 것은 뭐 지난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 썩 그렇게 시장에서는 좋은 인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근 좀 급락세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후성을 예. 80%까지 담으신 이유가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신가요? 아니면 뭐 냉매가스 관련된 부분이신가요? 예, 그 냉매가스 해갖고 여름이라 네, 활성화 될 것 같고 회사 자체가 또 네. 2차 전지 쪽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길래 괜찮았고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정확하게 그 회사에서 주력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시는 걸로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냉매가스 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말씀해 주신 뭐 성수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다시 모멘텀이 사실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보다도 2차 전지, 그것도 스마트폰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태블릿 PC라든가 이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부분의 성장성이 조금은 돋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화학 업종입니다. 하지만은 모멘텀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IT 업종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아마 아실 것인데요. 최근에 급락에 따른 우려감으로 우선은 손절 전략을 취하시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개인적으로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모바일 시장에 대한 기대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뭐 지난해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큰 폭의 개선세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최초에 매수하셨을 때는 몇 개월 정도 생각하시고 주식을 담으셨나요? 한 여름까지 생각했습니다. 5개월이요? 그럼 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은 갖고 있으시는 그런 그 시청자 분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5개월 이후에는 수익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제 비중이 조금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좀 염두를 하시면서 손절가는 이제 한 6,600원 라인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재차적으로 강하게 조금은 이제 지지 라인 형성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네, 우선은 그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홀딩 전략 유효하겠는데, 맨 처음에 매수하셨을 때는 목표가 얼마로 설정하셨나요? 목표가가 8,500원 정도 생각했거든요. 8,500원이요? 예, 예. 네, 우선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 8,000원대 초반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8,000원 물론 500원까지도 급등하면 좋겠지만은 우선 개인적으로 한 8,200원대까지, 8,000원과 8,200원대까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2012년도 들어가고 조금은 저항 라인이 한 8,000원대이기 때문에 조금 8,500원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8,000원 선에서는 우선은 수익 보고 나오시는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좀 불안하시다라고 한다면은 7,6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점차적으로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줄여주시는 전략으로서 말씀드린 한 8,200원대까지 분할 매도하시는 관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뭐 정확하게 시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1분기 실적 발표, 즉 한 4월달과 5월달쯤에는 이 후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적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최초 시청자님께서 생각했던 기간보다도 좀 더 짧게 그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이 이 후성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좋은 종목 고르셨기 때문에 뭐 조금만 또 기다리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좋은 종목을 사셨으니까 주식 투자에 있어서 화이팅 하시고 좀 수익 보고 나오시길 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님 일부러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일 잘 보시고요. 나중에 또 궁금한 종목 생기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봤고요. 이어서 시간 남은 시간 빠르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전기술 들어왔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6547번님이신데요. 매수하신 가격만 보내주시고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어요. 일단 이걸로 저희 상담해 드릴게요. 89,1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고요.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하십니다. 비중이 궁금한데 일단 네. 예,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된 종목인데요. 원전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이슈가 뭐냐면 핵 안보 정상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리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금 각국 정상들하고 이 원전 관련된 그런 수주 얘기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일단 차트를 먼저 보면서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차트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물어보시는데 지금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수하시는 가격대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121선을 지금 이탈을 해가지고 더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보면은 지금 이탈하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매수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201선 지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고 201선 만약에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때 여기 201선 부분에서 매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 가격대를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78,5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8,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하락을 하고 지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 거기서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면은 좋지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는 아니라고 하시네요. 비중이 얼마가 됐든지 가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236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슈넬 생명과학인데요. 2,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입니다. 어떤지 한번 부탁드린다고 하시는데 슈넬 생명과학 어떻습니까? 네, 우선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네.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흐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쪽으로 한번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임상 실험이라든가 특히나 이 특허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상용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만은 슈넬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종목 내에서도 상용화 및 실적 개선 기대감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따라서 우선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실적적인 측면 영업 적자에 대한 우려감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1.7%대 오늘장 상승 흐름 보이면서 2,28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50원, 2,500원 라인까지는 지금 충분히 단기 상승의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2,500원과 그리고 2,100원 사이에 짧은 박스권에 대한 형태를 지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박스권 상단이 2,500원대까지는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 네. 즉 큰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것보다는 손실 줄이시는 전략은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위아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5498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 128,500원, 비중은 40%입니다. 예, 일단 네. 지금 수익 중에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 중이고 지금 봤을 때 현대위아가 일단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이 블록딜 관련해가지고 그 이슈 때문에 많이 하락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항상 블록딜 얘기가 있고 나서부터 이제 상승하는 게 이제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일에는 가장 낙폭이 심하게 떨어질 줄 몰라도 그 뒤로는 항상 이제 다시 제자리를 이제 찾는 게 이제 주가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런 우량주 중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더 빨리 그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보유 전략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지금 일단 가격대가 지금 21선에서 지금 맞닿아가지고 지금 올라가려고 지금 하는데 계속 맞닿아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1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가격 14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현대위아가 좀 속을 좀 많이 썩였을 텐데 일단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그리고 한번 힘내보시고 좀 기다리시면은 좀 괜찮겠다.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301번님께서요.
하이텍팜을 그냥 하이텍팜 부탁합니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문자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지금 관심 있는 종목이라서 매수하고 싶으신 것인지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서 전망이 궁금하신 것인지 그렇다면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까지 한 번 더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8301번님 문자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제가 나중에는 관심법을 조금 배워서 와야 할 것 같아요. 네, 다음 종목입니다. 보내주신 분은 7975번님 쌍용정보통신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2,080원, 비중은 15%, 오랜 기간 보유를 했는데 꼭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십니다. 우선은 뭐 오래 기간 좀 네. 홍보하면서 아무래도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기 때문에 답답하실 것 같으신데 결론적으로는 좀 오랜 기간 기다리셨지만은 더욱더 오랜 기간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종목 갈아타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IT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특히나 이 월드컵이라든가 아니면 아시안 게임, 그 올림픽 같은 이 운동 경기 시합 경기에 관련된 이슈가 불거진다라고 한다면 모멘텀적인 측면 상당히 강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그러한 모멘텀적인 측면 상당히 좀 강할 재료가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불안하고 실적도 급하게 개선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쌍용 정보통신에 대해서 어떠한 점을 보고 매수하셨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로 만약에 접근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 외에 다른 더욱더 컨텐츠적인 개발 능력이 좋은 그리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컨텐츠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쌍용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점 염두하신다고 한다면은 좀 속도 전략 지금쯤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 살펴봐 드립니다. 보내주신 분은 5880번님이신데요. 현대모비스 20% 비중으로 매수하신 가격은 27만 8천 원입니다. 이 종목 지금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초보라서 매도 시점을 잘 가늠하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일단 수익 중이시고요. 언제 팔까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네.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현대모비스가 큰 하락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지지를 하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3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30만 3천 원이 될 것 같아요. 네. 30만 3천 원 정도 부근까지는 충분히 한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근까지는 들고 가시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0만 3천 원까지 한 기간은 초보시니까요. 네, 예.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까요? 기간 같은 경우는 30만 3천 원이면은 지금 이 가격대에서도 한 10% 정도 상승하는 그런 그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간은 한 달 정도, 2달 정도. 그러니까 실적 발표할 때까지. 실적 발표는 4월 달 말까지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자. 그러니까 한 달, 2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한번 기다리시면은 30만 3천 원은 도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매도가는 그렇게 정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혹시 모르니까 위험 관리를 위해서 손절 가격은 한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예, 일단 손절 라인 같은 네. 경우 굳이 잡자고 하면은 27만 3천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27만 3천 원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 같고요. 근데 굳이 잡자고 하면은 27만 3천 원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텍방 보내주신 8301번님은 문자 안 보내주시네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들어왔습니다. 4996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삼성중공업과 LG U+, 두 종목 보내주셨거든요. 두 종목 다 살펴봐 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은 41,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시고요. LG U+는 6,97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현금 비중 30%라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우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조선업종에 대한 수준 모멘텀 다시 한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글로벌 경기에 대한 확신이 강하지는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삼성중공업 역시나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가 올해 역시나 변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의 둔화가 만약에 진행만 심각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주가는 상승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목표가에 있어서는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400원 라인 우선은 단기 목표가 설정하신 다음에 수익 보고 나오시는 관점 필요하겠는데
왜 단기로 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글로벌 경기에 대한 뭐 자신감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 연초에 대한 수주 모멘텀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미리 자르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한번 수익 보고 나오시는 관점 44,000원대까지 목표 설정해 드리겠고 LG U+에 대해서는 오늘 네.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3.3%대 급락세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SK텔레콤과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SK텔레콤 같은 경우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상승하면서 경기 방어 조정의 성격이 조금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거지만은 SK텔레콤과 그리고 LG U+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7,200원대 라인 실적 시즌까지 한번 들고 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짧은 수익 역시나 좀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그러면 어떻게 정해볼까요? 네, 우선 뭐 손절가 같은 경우는 LG U+ 같은 경우에는 한 6,300원 라인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추세는 강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잡아드리면은 지금 시점이 41,5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4만 원 라인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수주 모멘텀에 따른 조금 약할 수는 있겠지만은 상승 강도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LG화학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요, 782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어제 LG화학 많이 내렸었고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한 2% 정도 오르고 있죠. 하지만 어제의 급락도 이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매수하신 가격이 32만 원대인데요. 32만 7,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매도 가격이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정해볼까요? 예, 일단 뭐 지금도 수익 중이신데요. 네. 일단 뭐 너무 낮은 가격에 산 것 같습니다. 32만 원 정도에 사시는데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화학 종목 중에서 대표 종목을 뽑자 하면은 LG화학을 누구나 다 뽑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돈만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더 이제 사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굳이 많이 하락했다고 해가지고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중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 회사가 좀 악재가 좀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소식 때문에 최근에 하락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3분기 실적은 좀 그때부터는 좀 양호한 그런 수준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중기적으로 좀 한번 들고 가보자. 그래서 목표 가격은 좀 높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좀 더 높게 제시를 해드리자고 하면 전 고점까지 43만 5천 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한번 들고 가실 필요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표 우량주 중에 하나인 LG화학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2분기, 3분기까지 여유 있게 보실 만큼 매수 가격이 조금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격은 40만 원, 길게는 43만 원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답변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 짧게 한 종목 더 살펴볼까요? 1878번님의 종목 현대제철 12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 1년 정도 보유하셨대요. 손절 고민하신다고요? 네, 우선은 현대제철 손절은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포스코와 현대제철 대표적인 철강 업종 그 종목인데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과거 지지 라인 형성 때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뭐 수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 지지 라인 형성되는지 한 번쯤은 확인하신 다음에 손절 전략 취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9만 5천 원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홀딩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다시 한번 반등해준다라고 한다면은 11만 5천 원대까지의 상승 가도는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노리고 반등 시 좀 매도에 대해서 의견 드리겠고 지금 시점 손절보다는 우선은 기다리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오늘 같이 했는데요. YG인베스트 신규현 대표 그리고 플랜A 연구소 왕설량 팀장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는 다시 2030선 중반 정도로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 정도 상승 중이고요.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3월 31일에 부산에서 저희 강연회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통해 접수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